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오랫동안 핵무기의 열세였던 중공은 이제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중공은 미친듯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군사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공이 핵탄두 생산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2027년까지 700기,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핵 보유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미국의 예측이 크게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난해 펜타곤은 중공의 핵탄두 수가 2030년에 400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연 전략학자 브라마 첼라니는 니케이 아시아에 기고한 글에서 중공은 지나치게 과도한 핵 확장을 숨기지 않고 외진 서북 지역에 새로운 핵미사일 발사장 2곳을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ICBM 발사정도 20개에서 250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번 현상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첼라니는 중공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강조하기 위해 핵무기 확대 소식을 숨길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49년 중공 통치 100주년을 맞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중공의 핵무기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국제 평창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핵무기는 전쟁용이 아니라 억지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무리 핵탄두가 많다 해도 더 강력한 억지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시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방대한 초살상 무기, 핵무기와의 격차를 줄여 미국이 세계 최대의 국가연합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여 중공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베이징 핵무기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공격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공은 인권 법치,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것을 보고 미국이 중공 정권의 합법성을 박탈함으로써 중공의 대만 통일을 저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중공의 끊임없는 핵무기 확장은 아시아의 주요 라이벌인 일본과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보다 중공의 패권적인 행동은 핵이 없는 일본을 크게 압박해 이미 일본 정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27세의 나이로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잡았을 때 당시 일본은 그가 서구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어 사상이 비교적 서구적이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있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권 10년 동안 북한은 핵 문턱을 넘어 그 길을 끝까지 가보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자 논설가인 사르사는 최근 시사 군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은 하성 1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39분간 비행했으며 북한 동쪽 933km 해역에 떨어졌으며 고도는 2800km를 넘었습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며 미국 안보에 가장 명확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8,000문의 포와 로켓 발사기를 접경 지역에 배치해 충돌 1시간 이내에 30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사정거리가 한정되어 있어 며칠 안에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육군의 재래식 하포 사격은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 북한에 납치된 인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미군으로 하여금 어떠한 군사 행동도 심사숙고하게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과 그 동맹, 특히 미국을 핵으로 위협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최소한의 군사적 응징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질과 핵무기는 국제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위협이고 대량 살상 무기는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오늘날 중공과 북한을 제외한 핵 보유국들은 대체로 핵무기를 문제 삼지 않고 재래식 군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접근 방식은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게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군사 참수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사는 김정은 참수가 가져올 악영향과 이런 작전의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분석은 제쳐두고도 인구 1000만 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가 김정은을 지하에 묻어버리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는 주류 정책을 너무 벗어난 선택이라며 진일보한 연구를 만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행동이 좀 더 예측 가능하길 바라고 있지만 서울과 도쿄가 북한 고위층 암살을 위한 목적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할 수 없고 위험성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주류 정책 행동에 집중하거나 영구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외교적 노력이 최우선 방안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